안녕하세요. 코리안 데일리 포드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는 셀리 한이에요. 그리고 저는 휴기예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일상 한국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한국어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이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맞아요. 누구나 이런 특별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등교일일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일 수도 있고, 첫 직장을 얻은 날일 수도 있죠. 오늘은 저희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러분도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어 연습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큐씨, 기억을 공유할 준비 되셨어요? 준비됐어요. 근데 경고해야 할 게 있어요. 제 이야기 중 일부는 약간 창피한 이야기예요. 오, 이제 정말 궁금한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셀리 씨,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기억이 있으세요? 아, 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기억이 항상 저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제가 8살쯤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넘어져서 다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심이요? 선생님에게 정말 좋은 자질이네요. 네,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셨어요. 자전거 뒤를 잡고 저와 함께 뛰어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죠. 걱정 마, 셀리야. 할아버지가 잡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완벽한 추억이네요. 그럼 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오, 여러 번 넘어졌어요. 무릎이 작은 긁힌 진자국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드디어 자전거를 타게 되셨어요? 약 3일 정도 걸렸어요.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자전거를 잡고 계시지 않다는 걸요.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네요. 이제는 어디서든 자전거를 탈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 기억이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걸요. 귀중한 교훈이네요. 저도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제 건 약간 웃기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오, 제발 공유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칩을 살 때 학교 연극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학교 연극이 뭔지 아시죠? 네,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무대에서 이야기를 공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나무였어요. 나무요? 그거 재미있네요. 알아요.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요. 근데 창피한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공연 중에 너무 긴장해서 제가 나무라는 걸 까먹었어요. 뭘 하셨는데요? 주인공이 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관객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오, 안 돼. 손을 흔드셨다고요. 근데 나무는 손을 흔들지 않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충격받으셨고, 부모님은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셨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있는 이야기죠? 지금은 정말 웃겨요. 그때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제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쳐 줬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요. 훌륭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매년 가족 저녁 식사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요. 정말 좋아하세요? 가족 이야기가 최고죠. 다른 어린 시절 기억도 있으세요? 네. 첫 등교일이 기억나요. 너무 신나서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날에 긴장하는데요. 저도 약간 긴장했어요. 근데 대부분 신났어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을 싸주셨고, 아빠가 새 책가방을 주셨던 게 기억나요. 정말 따뜻하네요. 그 첫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친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름은 민수였어요. 우리는 옆자리에 앉았고, 둘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직도 민수와 친구세요? 슬프게도 아니에요. 우리가 10살 때 그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근데 그 첫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학교 모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소중한 기억이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기억들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 되는지를 형성하니까요. 완전히 동의해요. 그럼 혹시 여행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으로 여행한 적 있으세요? 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는 3년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예요. 제주도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모든 게 특별했어요. 근데 한순간이 특히 돋보여요. 서귀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서 절을 방문했어요. 어떤 절이었어요? 약천사요. 도착했을 때 일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절이 연못에 비치고 모든 게 너무 평화로웠어요. 정말 아름답게 들리네요. 마법 같았어요, 셀리 씨.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아마 20분 동안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을 카메라가 아니라 제 눈으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정말 의미 있네요. 가끔 우리는 사진 찍는데 너무 바빠서 실제로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걸 잊어버리죠. 정확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사진도 좀 찍었지만 먼저 그냥 즐겼어요. 정말 좋아요. 저도 여행 기억이 있는데 큐씨 것과는 많이 달라요. 말씀해 주세요. 2년 전에 여동생이랑 부산에 갔어요. 남포동에서 옛날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오, 그 시장들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시장이 미로 같았거든요. 5시간 동안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걸어 다녔어요. 오, 안 돼. 무서우셨어요? 조금요. 네. 근데 그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친절한 노점상 주인 할아버지가 우리가 길을 잃은 걸 보셨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외국인이었고
저희도 그분 언어를 못했어요.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손짓과 몇 마디 단어로요. 그분이 종이에 작은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작은 유자차 한 잔씩 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엄청나게 친절하셨어요. 착각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주셨어요. 아름다워요. 가끔 최고의 여행 기억은 유명한 장소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거죠. 정확해요. 저는 그분을 자주 생각해요. 그분의 친절함이 우리 여행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셀리 씨, 저도 다른 여행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재미있고 약간 창피한 이야기예요. 또 창피한 이야기군요. 듣고 있어요. 좋아요. 작년에 전주에 갔어요. 전통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상한 걸 주문하셨나요? 더 나빠요. 사투리로 말하려고 했는데 제 전라도 사투리가 엉망이었어요. 비빔밥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잘못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웃긴 소리가 나왔어요. 종업원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다가 웃기 시작했어요. 다른 종업원들도 다 와서 다들 웃었어요. 오, 안 돼. 결국 뭘 주문하신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모두가 정말 친절했어요. 올바른 발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사실 좋은 기억이에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고, 뭔가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화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여행하기 전에 항상 기본 표현들을 배워요. 현명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경험들이 여행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험, 사람들, 놀라움, 심지어 실수까지도요. 관점을 바꾼 여행 순간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제주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와 환경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봤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이 너무 예의 바르고 그게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더 신중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강력하네요. 여행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셀리 씨는요? 관점을 바꾼 여행이 있었나요? 네, 부산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같은 언어를 못해도 친절로 여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요. 아름다운 깨달음이에요. 혹시 성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려운 뭔가를 성취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요. 오, 이 주제 좋아요. 첫 직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대학을 졸업했을 때 많은 직장에 지원했어요.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거절당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낙담스러웠어요. 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너무 긴장했어요. 면접이 다음 날로 잡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답변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면접은 잘 됐어요. 근데 답을 듣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유 주일이었어요. 상산이 가요. 그래서 직장을 얻으셨어요? 네,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실제로 방에서 아이처럼 뛰어올랐어요. 정말 귀여워요. 룸메이트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행복하고 안도했어요. 첫 직장은 항상 특별해요. 거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3년이요. 그 경험이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줬어요. 거절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여정의 일부라는 걸요. 지혜네요. 그러니까 저도 성취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공유해 주세요. 이 집 오 살 때 한강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했어요. 마라톤이요? 그건 42km예요. 네, 그리고 저는 러너가 아니었어요. 달리기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솔직히 제 자신에게 정말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 한계를 밀어붙이고 싶었어요. 용감하네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6개월 동안 훈련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달리러 갔어요. 어떤 날은 비가 왔어요. 어떤 날은 피곤했어요. 근데 계속했어요. 헌신이네요.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하셨어요? 네,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35km 즈음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멈추지 않으셨군요. 아니요. 그 몇 달간의 훈련을 생각했어요. 왜 시작했는지 생각했고 계속 달렸어요.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울었어요. 실제로 울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지쳤어요. 근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해냈으니까요. 대단해요, 셀리 씨.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절대요. 그 마라톤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우리 마음이 몸보다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장벽을 밀고 나가면 놀라운 걸 성취할 수 있어요. 영감을 주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마라톤이나 첫 직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맞아요. 운전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첫 요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엄청난 성취예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성공적으로 소통할 때, 그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첫 한국어 대화가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셀리 씨, 우리 아름다운 기억들과 자랑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기억들은 어때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요. 오, 그런 거 좋아해요. 작년에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있었어요.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 안 돼.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봤을 때 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자켓, 똑같은 머리. 오, 안 돼. 혹시 설마요. 맞아요. 그 사람 뒤로 걸어가서 야, 수진아, 여기서 장 보는 줄 몰랐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아니었군요.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요? 근데 똑같은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긴 머리였어요. 뒤에서 보면 정말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돌아섰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빨리 걸어갔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실제로 다른 코너에 10분 동안 숨어 있었어요. 다시 보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하하, 완전 웃겨요. 그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친구 수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알아요. 이제 말 걸기 전에 항상 얼굴을 확인해요.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어요. 제발 공유해 주세요. 지난달에 화상 회의를 했어요. 상사와 동료들과 매우 중요한 회의였어요. 좋아요. 중요한 회의군요. 듣고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카메라에는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멋진 셔츠, 단정한 머리. 근데 동료들이 몰랐던 건 제가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셀리 씨. 많은 사람들이 화상회의에서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 고양이가 책상 위로 뛰어올랐어요. 고양이를 내려놓으려고 일어났는데 안 돼. 카메라에 파자마 바지가 나왔군요. 모두가 제 파자마 바지를 봤어요. 밝은 파란색에 작은 노란 오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리요? 언니가 장난 선물로 준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진지한 업무 회의에서 모두가 제 오리 파자마를 볼 수 있었어요. 상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약 3초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웃기 시작했어요. 상사도요. 셀리 씨. 적어도 멋진 셔츠는 입으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사가 좋은 반응을 보이셨네요. 맞아요. 모두가 매우 쿨하게 대해줬어요. 이제 그건 재미있는 기억이에요. 근데 일어서기 전에 항상 카메라를 확인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최고의 이야기가 되죠. 정말 그래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셰리 씨, 우리가 이 모든 기억들을 공유하는 동안 많은 유용한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맞아요. 모든 분들이 이 중요한 단어들을 배워서 자신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기억에 남는 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억에 남는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 단어예요. 혹시 기억에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에 남는다는 건 항상 기억할 거라는 뜻이에요. 특별하고 중요하고 마음에 남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교 첫날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완벽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행복할 수도, 슬플 수도, 재미있을 수도,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으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셀리 씨? 물론이죠.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에요. 훌륭해요. 좋아요. 다음 단어. 우리가 사용한 표현. 또이다예요. 네, 제주도 여행이 돋보인다고 하셨죠.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돋보인다는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눈에 띄고 특별하다는 거죠. 무언가가 돋보이면 주목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모든 여행 중에서 부산 여행이 가장 의미 있어서 돋보여요. 정확해요. 다른 예를 들면 제 모든 어린 시절 추억 중에서 자전거 배운 게 가장 돋보여요. 좋은 예시예요. 이제 참피안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창피하다는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상황을 설명해요. 네. 학교 연극에서 나무 역할을 하면서 손을 흔들었을 때 창피했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창피한 순간들은 일어날 때는 불편하지만 종종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돼요. 창피한 순간들이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 재미있는 이야기 대부분이 창피한 순간들에 관한 거예요. 좋아요. 다음 표현. 절대 잊을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이건 기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흔한 표현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이 기억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한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완벽해요. 또는 부산 그 노점상 주인의 친절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 표현들은 강력해요. 그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사용한 또 다른 단어는 인내심이에요. 네, 셀리 씨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인내심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인내심이 있다는 건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내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침착하고 이해심이 많아요. 좋은 선생님들은 보통 매우 인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인내심이 있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면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훌륭한 설명이에요. 이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관점은 무언가를 보거나 이해하는 방식을 뜻해요. 관점, 시각이죠. 맞아요. 제주 여행이 제 관점을 바꿨다고 했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인생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훌륭해요. 또 다른 단어, 성취하다 또는 성취해요. 이 단어들은 성공에 관한 거예요. 어렵거나 중요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거죠. 무언가를 성취하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거예요. 성취는 성취한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는 건 성취예요. 셀리 씨가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어려운 걸 성취한 거예요. 맞아요. 목표를 이뤘다 또는 대단한 성취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들은 인생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완벽해요. 한 가지 더. 한계를 밀어붙이다 라는 표현이요. 오, 네. 셀리 씨가 한계를 밀어붙이기 위해 마라톤을 뛰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계를 밀어붙인다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전하고 지금까지 시도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하는 거네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정확해요. 한계를 밀어붙이면 종종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영감을 주네요.
다른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한계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도전적이지만 성장하게 도와줘요. 완벽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계를 밀어붙이고 계세요. 맞아요. 좋아요. 어휘를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기억에 남는, 돋보이다, 창피한, 절대 잊을 수 없다, 인내심, 관점, 성취하다, 성취, 그리고 한계를 밀어붙이다. 이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기억들과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이 단어들을 연습해서 사용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세리 씨. 오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그래요. 흉 씨를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연기, 제주 여행, 그리고 오리 파자마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셸리 씨의 자전거 이야기, 부산 모험, 그리고 놀라운 마라톤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추억으로 시작했죠. 네, 우리가 누가 되는지를 형성하는 초기 경험들이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학교 경험, 가족과의 시간, 그 다음, 여행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본 장소들, 만난 사람들, 예상치 못한 모험들, 성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어렵거나 중요한 뭔가를 성취했을 때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요. 그리고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도 공유했어요. 최고의 이야기가 되는 창피한 상황들이요. 대화 내내 우리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어휘와 표현들을 배웠어요.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자신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질문이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질문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요? 큰 질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한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뭐든 될 수 있어요. 졸업한 날일 수도, 결혼식 날일 수도, 아이가 태어난 날일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뭔가일 수도 있어요. 새 친구를 사귄 날, 두려움을 극복한 날, 또는 중요한 걸 배운 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직장을 얻었을 때예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에게는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더 강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한국어로 두세 문장 정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으로 서울에 여행 갔을 때예요. 밤에 남산타워를 봤는데 정말 마법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웠어요. 또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졸업식 날이었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해냈어요.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이야기들에 대해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는 한국어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고, 유용한 어휘를 연습했고, 경험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누구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치 있고 공유할 만해요. 그리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혼자 또는 친구에게 말해보거나 적어보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억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정말 즐거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이 우리 채널을 찾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아이콘도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게요. 우리는 다양한 유용한 주제로 매일 새로운 대화를 올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한국어 향상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계속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여러분을 만들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